예, 김변입니다. 예, 테마 민법을 활용해서 수능 사회 탐구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테마 민법 자체가 공인중개사 교재로 최적화되어 있긴 하지만 되도록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과 기본적 법률 소양을 갖출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격증 시험이 아니더라도 두루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수능 시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정치 신세계 하승주 소장님이 이번에 수능 시험 문제 풀이 영상을 촬영하시면서 사회탐구 정치화법 12번 문제를 저에게 토스하시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겸사겸사 해당 과목 문제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육이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과 정치 영역의 주옥 같은 내용들이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미래가 밝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어제 촬영한 영상에 나온 이야기들도 문제로 나와서 반가웠고, 특히 실전 테마 민법 첫 번째 테마 민법상 사람 부분에서 다뤘던 행위 능력 내용이 수능 문제로 출제된 것을 보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 제 책에 나온 사례에서도 당사자 나이가 17세로 구성했는데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17세로 나와 있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수험생들이 제 책을 보고 공부했다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테마 민법으로 공부하시는 어른들은 그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시다면 적어도 민법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가 통하실 것 같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 민법 기본 소양과 자녀들과의 대화를 다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풀이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뭐 본분에 충실하고자 소장님이 던져주신 과제를 해결하는 선에서 12번 문제를 실전 테마 민법 내용을 통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해설 방법은 제가 평소 수험생들에게 적용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사회탐구 정치화법 12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례를 나에 적용했을 경우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서 일단 가가 사례고 이제 나는 그 어떤 조건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갑 17세 문제에서 바로 미성년자 문제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죠. 평소 사고 싶었던 고가의 오토바이를 을로부터 구입하는 계약을 하였다. 을이 30세라는 것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걸 표현한 정도의 의미입니다. 한편 갑의 법정 대리인은 병이다. 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법률 행위를 보조할 그 관리인이 필요하고 그게 법정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고 다른 제한 능력자 피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부모와 친권자의 개념은 다릅니다. 일단 편의상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례 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저 사례 형태를 굳이 해석하느라고 시간이 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질문. 계약 당시 병의 동의가 있었는가?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법률 행위인가? 예, 아니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계약 당시 그러니까 상대방이죠.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 예, 아니요. 두 가지인데 그 괄호에 그 적어놓은 악의 선의는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적은 겁니다. 설명을 위해서. 수업 때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민법에서 어떤 사실을 알았다는 표현을 악의라고 표현하고 몰랐다는 뜻으로 선의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법률 용어고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좀 달라서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상하지만 관행적으로 사용하니까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위해서 적은 거고 결국 이제 아래서 설명을 할 때는 악이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런 조건 하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기억, 니은, 디귿 이제 저 중에 맞는 것만 고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OX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의 상황에서 어른 병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예, 최고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니은 기억 디귿의 상황에서 갑이 을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병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니은 디귿의 상황에서 을은 병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니은 리을의 상황에서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요 자체를 이렇게 문장 자체가 어렵죠. 그러니까 기억 디귿, 니은 디귿 이거를 일단은 풀어서 문장을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변환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문장을 내가 아는 문장으로 변환하는 것, 이게 법학 공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내가 익숙한 무기에 어떤 사례나 사안을 적용하는 거,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는 거,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게 법률 공부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지럽게 되어 있는 문장을,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아는 언어로 다 바꾸면 다 일정한 형태로 바꿔집니다. 일단 그 작업이 되면 그 다음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고, 그래서 시간도 절약이 되고 문제 해결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환해 보면 미성년자 갑, 법정 대리인 병은 을로부터 오토바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맞는 것은, 아까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위 계약에 병이 동의하고 을이 악인 경우 을은 최고권을 갖는다. 최고권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가 좀 된 겁니다. 위 계약에 병이 동의하고 을이 악인 경우 갑이 을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병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취소가 가능한가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공부를 좀 하면 조 형태만 돼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는 것과 매치가 되기 때문에 좀 익숙한 문장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갑이 병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의 없는 계약 체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 체결, 을이 악인 경우, 악이 그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거죠. 을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알았을 때 철회권 행사 가능한가? 이런 걸 묻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한 상태에서 내가 익숙한 문장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갑이 병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이 선인 경우 을은 취소권을 갖는다. 을이 취소권을 갖는지, 사실 리을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말이 안 됩니다. 취소권은 미성년자 측의 그 독점적 권리이기 때문에 리을 같은 경우는 바로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단순화를 했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저조차도 더 단순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단순화 과정까지가 이제 하는 것이 민법 실력이 되겠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입니다. 제 책 테마 민법 22쪽에서 25쪽까지 있습니다. 관련 강의 영상도 올려져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라고 하거든요.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처럼 혼자서 독자적으로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렇다고 그보다 더 심한 건 이제 의사 무능력이라고 해서 그건 그 자체로 무효니까 더 따질 필요가 없는데, 제한 능력자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 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정되는 법률 행위 효과가 제한 능력자 보호에 이제 미흡한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취소권인데, 즉 제한 능력자는 법률 행위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얻었을 때 완전하게 유효가 됩니다. 그럼 동의가 없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법정 대리인이 나중에 봤을 때 이것을 무효로 돌리는 게 낫겠다 그러면 무효로 돌리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겠다 하면
그 계약을 이제 선택하는 그 두 가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그게 취소권입니다. 일단 취소권을 당사자한테 줘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되고 취소권을 포기하면 이걸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완전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와 동의 없이 해서 발생한 취소권을 이제 포기하는 경우 또는 행사하지 않아서 소멸하는 경우 이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참고로 취소권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동안 그 안에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미성년자 측에서는 그 취소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졌지만 상대방은 불안한 지위에 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언제든 와서 취소를 하면 무효로 돌아가고 무효가 되면 받았던 걸 다 돌려주게 되기 때문에 빨리 법률 행위를 확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줍니다. 즉 상대방은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에 대항해서 이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고권, 뭐 표현으로 이제 독촉권이라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취소할지 말지를 뭐 1개월 이상 시간을 주면서 그 안에 답을 달라라고 먼저 독촉을 하는 겁니다. 이때 미성년자 측에서 즉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선택권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 뭐 답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 답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을 포기한 걸 봅니다. 즉 계약이 그대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독촉을 해서 확답을 받거나 계약을 유지한다 또는 침묵한 상태에서 그 자신이 부여했던 기간이 지났을 때 계약이 유효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계약을 유지하려는 미련이 있을 때 상대방이 그때 최고권을 행사해 보게 되는 겁니다. 철회권은 뭐냐면 계약 유지에 미련이 없을 때 스스로 그냥 계약을 빠져나가고 싶을 때 그때 하는 게 철회권입니다. 그런데 이 철회권은 처음에 미성년자인 걸 알고 계약을 했으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미성년자 이제 알면서도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나 미성년자라서 계약을 유지 안 할래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해서 철회권이라는 선택권은 주지는 않습니다. 요게 시험에 이제 종종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앞에 법리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첫 번째 병이 동의했는데 을이 최고할 수 있느냐. 자, 병이 동의를 했다면 그 자체로 확정이 됩니다.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최고 여부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최고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빨리 이 법률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절차야지 뭐 이미 뭐 유효가 되는데 뭐하러 최고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최고권은 계약 유지에 미련이 있을 때 한번 던져보는 권리인데 이미 계약 유지가 되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최고권 발생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틀렸고 니은 을이 사기로 법률행위를 했을 때 갑이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제한 능력자 문제가 아니라 별도로 민법 110조에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 문제하고 별도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동의 없는 법률행위에서 을이 악일 때 철회. 자,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빠져나올 때 자기가 엄연히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 계약에 들어와 놓고 나중에 나 미성년자라서 안 해. 이 자기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회권은 반드시 선의인 경우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주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동의 없는 법률 행위에 을이 선의인 경우 을이 취소할 수 있는 이거 자체가 취소권은 을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제 미성년자 쪽에 갖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의리 갖는 건 최고권이나 철회권이고 특히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만 갖게 됩니다. 즉 이 문제는 제한능력자 법률 행위에 있어서 제한능력자 쪽의 권리와 이제 상대방 쪽의 권리를 이해하느냐라는 거고 이 파트는 뭐 이런 쟁점을 반복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다면 이 답을 고르는 데는 특별히 뭐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 실전 테마 민법을 수능 문제에 적용해 봤습니다.